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경영자 과정 양재용 주임 교수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깡통 전세, 역전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얼추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이게 어 포커스를 전세 계약에 대해서 그 전세 시세에 대해서 의미를 두면 역전세라는 말을 쓰는 거고, 매매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면 깡통전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내려가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우리는 역전세라고 말하는 거고, 깡통전세는 전세 가격 집값을 넘어버리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전세를 2억을 주고 왔는데 집값이 1억 8천이다. 이런 때 우리는 깡통 전세다라는 이런 표현을 현재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을 때 체결됐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앞으로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부 시각에서는 좀 '역전세라든가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점은 찍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점을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금리와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지금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해서 풀어주고 있는 입장이고, 가장 민감한 금리가 작년 가을, 겨울처럼 끝도 없이 올라갈 거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지금 저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더더욱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도 지금 안 좋은데 금리까지 더 올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에 대해서 '전세값이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이 상태를 좀 가거나, 아니면 이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상황들이, 주변의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셋값에 대한 더 큰 하락, 더 깡통 전세나 역전세 더 많이 나올 거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좀 평행선을 그리다가 좀 가는 그런, 가을 정도 가시면 좀 더 그 추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최근 부동산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비중도 증가세인데요.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깡통 전세나 역전세를 피해야 되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들어 두고서 그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등기부 등본 반드시 떼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탑이라든가 이런 때, 혹은 뭐 그 원래 건축 허가상 없는, 설계 도면상 없는 것들을 집주인이 따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있을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그 비율도 굉장히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불법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시장 같이 받는다. 그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는 아까처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채무 잔액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근저당 같은 걸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약하실 때 임대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임대인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분증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도 한번 확인하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기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데, 사실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 다 잘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그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악의를 품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수수료에 눈먼 정말 일부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실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라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해 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계약서 쓰실 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을 한 뒤에는 전입세대 열람도 하실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받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입신고 입주 14일 이내에 확정일자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런 것들 가입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 경영자 과정 양재용 주임 교수였습니다.